태국경제기획원이 한국 기업들에게 5천만 달러의 세금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의 갑질은 끝났다. 그렇게 환호했던 날로부터 단 3개월 만에 태국 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 지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 남은 것은 텅 빈 공장과 일자리를 잃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 뿐이었습니다. 경제 대위기를 선언한 태국. 하지만 그때 알게 된 한국의 충격적인 사실에 모든 태국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경제평론가이자 사회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바놈입니다. 매일 신문과 인터넷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국제관계에 대한 글을 쓰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태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며 자랐답니다. 특히 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특히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운영하는 공장과 노동 환경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우리 태국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좋지 않은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칼럼에는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소중한 노동력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공감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 속에는 오해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당시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규칙을 어겼다는 소식이 들리자 강하게 대응했어요. 예를 들어 한 삼성 공장에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서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태국 경제가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됐답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 화가 많이 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태국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노동자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글은 신문과 인터넷에 실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또한 태국에서 일어난 큰 파업 사건도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이 낮은 급여와 좋지 않은 근무 환경 때문에 일을 하지 않기로 했을 때 정부와 노동자 대표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은 우리 태국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생각을 글에 담았어요. 제 비판적인 글은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이익만 추구하고 태국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국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국 정부의 일부 사람들과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은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는 좋은 기술을 가져오고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예전에 좋지 않은 기억에 갇혀 있어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바꾸지 못했어요. 이렇게 태국 사회는 두 가지 다른 생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노동력과 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들이 좋은 기술과 혁신을 가져와 미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답니다. 저는 매일 밤 집에서 조용히 제 글을 쓰면서 언젠가는 한국 기업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깊은 의심과 화가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이런 감정들이 나중에 일어날 일들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제 칼럼에서 계속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했어요. 제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사실 저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걸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불신과 편견의 씨앗은 태국 사회에 깊이 자리 잡으며 앞으로 일어날 큰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었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 모든 생각이 곧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제 생각은 어떻게 바뀔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저는 많은 경험과 만남을 통해 제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게 됐어요. 제 강한 비판과 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곧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태국 내 여러 도시와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공장과 관련된 소식이 끊이지 않았죠. 시민들은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이 문제를 매일 접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며 불합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어요. 예를 들어 태국 경제기획원의 부원장이 주도한 감사에서는 삼성 공장을 대상으로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운영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죠.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우리 태국의 노동자와 경제를 착취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어요. 또한 태국 세관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선적을 3개월 이상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의 생산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겼죠. 태국의 여러 기업들은 단기간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태국 노동자 대표는 우리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대규모 파업을 주도했고, 이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태국 내에서 진행된 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노동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예의와 존중 없이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죠. 한국은 우리 태국을 이용하는 악덕 기업의 산실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태국 사회의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고, 저는 이를 제 칼럼에 상세히 기록했어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제 외신에 제보하며 한국 기업들의 부당 행태를 널리 알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은 태국의 경제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 내에 남아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죠. 저 역시 이러한 상황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한다면 우리 태국의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경고와 함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욱 확고히 다졌어요. 제 칼럼은 매일같이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몇몇 태국 내 경제 전문가들과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사례들, 예를 들어 공장 건설 투자나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언급했죠. 한국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태국 시민과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처럼 갈등의 서막은 점점 더 두터워졌습니다. 정부와 노동자, 그리고 저 같은 비판적인 평론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노동자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고 믿었어요. 이 믿음은 앞으로 벌어질 큰 사건의 밑거름이 되었죠. 태국 사회는 경제적 대립과 갈등 속에 점차 긴장감이 높아지며 모든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하루하루 쌓여가는 뉴스와 인터뷰, 그리고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기록했어요. 제가 믿는 진실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분투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한국 기업들이 모두 나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기여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칼럼을 쓰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행동을 비판했지만 동시에 제 내면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신과 긴장감 속에 아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데 저는 부정적인 측면만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편향된 시각이 나중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맞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태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어느 날 대규모 파업 현장이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약 8,000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불합리한 근로 조건에 분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장 문을 봉쇄했죠. 현장은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간 것처럼 뒤숭숭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공장 앞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와 메모장을 들고 파업 현장을 기록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했죠. 노동자 대표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부당하게 대우받아왔고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을 때가 왔다고 외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공장의 벽 너머로 전국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파업 현장은 단순한 노동 분쟁을 넘어 태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하며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죠. 태국 경제기획원의 부원장 역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우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어조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나 이 격동의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일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이미 사전에 준비해 온 공급망, 다각화 계획과 태국 내에서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 담당 이사는 우리 회사는 태국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분노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이성적인 설명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분노와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결국 우리 태국을 이용하는 것뿐이다라는 신념을 굳게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의견에 조금씩 흔들림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파업 현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고 정부와 노동자, 그리고 한국 기업 대표 측 사이의 대립은 한순간에 폭발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며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독자들에게 태국 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충격적인 장면과 감정의 소용돌이는 제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한편 한국 기업의 대표 측은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표는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이루는 것이다라며 파업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들의 태도는 처음에는 제 마음에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그들의 냉정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식은 점차 일부 관찰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 대표가 직접 노동자들과 대화를 시도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며 우리는 태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 견해가 너무 편향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쪽에서는 태국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박함이,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과 해결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죠. 이렇게 태국 전역은 격동의 절정에 달한 파업과 충돌의 순간을 맞이했고, 저 역시 그 현장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 기존 믿음의 의문을 품게 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파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앞으로 태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 기업의 태국 공장 운영, 역사와 그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한 사례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표면 아래에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이야기의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격동의 파업과 충돌이 한창일 때 태국의 한 국제경제 포럼에서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 포럼에는 태국 정부 고위 참모, 여러 경제 전문가, 그리고 다수의 언론인이 참석해 태국과 해외 투자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 담당 이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기업 대표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태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논란과 갈등의 이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우리 회사는 태국 노동자들을 단순히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며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기여해온 여러 성공 사례들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저에게 또 다른 변명의 말처럼 들렸지만 차츰 그의 진심과 준비된 데이터,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표는 특히 삼성 SDI와 현대 로템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는 이미 태국 내 공장 운영에 따른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말레이시아로 이전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으며 그 과정에서 태국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 대책을 마련한 사실을 밝히며 우리는 태국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현대 로템 역시 태국 도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방콕, 지하철 확장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방콕 외곽 지역에서 도심까지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시킨 지하철 노선은 많은 태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하더군요.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태국과의 상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며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느꼈어요. 많은 참석자들 역시 한국 기업들의 노력을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정부와 노동자 대표 사이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이 모색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며 설명했어요. 지난 5년간 한국 기업들은 태국 내 기술 교육에 약 3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4,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양성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현재 한국 기업뿐 아니라 태국 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의 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태국 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가 태국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15%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 안전 기준도 국제 표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과 발전을 위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 포럼은 태국 사회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저는 포럼 후 제 메모와 인터뷰 기록을 다시 살펴보며 그동안 제가 품어왔던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나의 시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앞으로의 취재와 연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이 자리에서 정부 고위 참모 역시 태국 내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 태국 경제는 분열과 대립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 같은 발언은 태국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언론은 이를 희망의 메시지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날 포럼에서 만난 한국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평소에 고집해왔던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기술 혁신과 사회 공헌은 정말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클라이막스의 순간은 태국과 한국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되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편견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게 노력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제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모색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럼 이후 태국 사회에는 점차 한국 기업들의 긍정적인 면모를 조명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그동안의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쓰던 날카로운 비판 칼럼 대신 이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양국의 상생과 협력을 다루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이익을 쫓는 것만이 아니라 태국 내 인프라 개선, 기술 교육, 안전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대 로템이 방콕 지하철 확장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한 사례는 태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또한 삼성 SDI는 태국 내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의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죠. 정부 관계자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주목하며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태국 경제기획원의 부원장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혁신은 우리 태국 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며 양국 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같은 발언은 태국 내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취재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위대함과 대단함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갈 소중한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담아 양국의 경제적 상생 모델을 제시했죠. 제 글은 중학생부터 일반 성인 독자들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알기 쉽게 쓰여 있었으며 점차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나갔습니다. 이 시기 태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한 예로 태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된 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인 45세의 수한 씨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이전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힘든 노동을 해왔지만 한국 기업의 스마트 공장에서는 첨단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도시에서는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센터가 설립되어 미래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이 센터에서는 태국의 청년들이 최신 IT 기술과 전자공학을 배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취재하며 제 칼럼에 긍정적인 사례들을 생생하게 담아냈어요. 태국과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양국 모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한국 기업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불신과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몇 년 동안 이익을 내고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며 태국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모습은 제가 이전에 품었던 편견과는 너무나 달랐죠. 이처럼 이해와 협력이 시작되면서 태국 사회는 점차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록한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양국 간의 진정한 대화와 신뢰의 결과임을 강조했어요. 제 글은 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한국과 태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 그들이 보여준 기술 혁신과 사회적 기여,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와 사회에 가져다준 긍정적인 영향력이 깊이 자리 잡았으며 그와 함께 양국 간의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태국과 한국 사이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한때 분노와 편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서서히 화해와 이해로 바뀌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태국 정부와 여러 기업, 그리고 노동자 대표들까지도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기술력과 사회 공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제 칼럼에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으며 한국과 태국이 함께 미래를 열어갈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한국은 위대한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가진 나라로 그들의 노력은 우리 태국 경제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칭찬과 감동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에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어요. 경제기획원 부원장은 우리 태국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받아들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라며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죠. 이와 함께 태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한국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치앙마이의 한 기술센터에서는 한국의 LG전자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태국 청년들이 최신 전자기기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고 있었죠. 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년간 3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태국의 여러 기업에서도 중요한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한국어와 한국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방콕의 한 대학에서는 한국기술과 혁신 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죠.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며 우리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 칼럼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한국 기업은 태국 전통 공예 기술을 현대화하여 세계 시장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했어요. 이를 통해 잊혀가던 태국의 전통 기술이 새롭게 조명받게 되었고 지역 공예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죠. 이제 태국 사회는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칼럼에서 한때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은 불신을 품었지만 오늘날 저는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에 감동받았다며 양국 간의 진정한 화해와 미래를 위한 협력의 메시지를 담았어요. 두 나라의 만남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문화와 인재, 기술의 교류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썼던 날카로운 비판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시각을 담은 글을 쓰며 양국 국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교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편견과 오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은 그 장벽을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와 같이 태국과 한국은 과거의 갈등과 오해를 딛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기록하며 모든 이들에게 화해와 협력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제 글은 중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이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으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때 제 마음을 채웠던 불신과 분노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감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 태국과 한국은 이제 서로 다른 점을 뛰어넘어 한 가족처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두 나라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태국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떤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 그들의 인정을 받았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네요. 이런 사연을 들으면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과 상생하며 진정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진정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외에 나가셔서 한국 기업이나 제품을 보셨을 때 가슴이 뿌듯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1초 만에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